사진. 저 원래는 저 계단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걸어가 올라가면 바로 본회의장인데 거기를 막고 있어서 못 갔는데 꺼져라. 뭐 재판 받으세요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마스크 쓰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네. 예? 바로 앞에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마 마스크 쓰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마 기자들도 누가 했는지 웬만하면 썼을 텐데 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꺼져라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전 장면도 있는데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큰절 한번 해라 가서 뭐 야유도 하고 뭐 그런 예. 분위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 100명 넘는 분이 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격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재판 받으라까지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뭐 어디로 가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오셨는데 제1야당의 의원들이 100명 넘게 모여서 저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걱정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뭐 활약하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예. 세상이 평온해져서 예.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있습니다. 네. 그 개헌 국면에서는 또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발톱을 세웠었는데. 12.3 내란 때 예. 제가 국회에 담 넘고 들어갔었습니다. 방송도 하시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때 그 문 열어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 본회의장 문을 아니 본회의장이 아니라 들어올 때. 국회 본청 들어올 때 민주당 지지자들과 군중들이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초반에. 그때 제가 한동훈 대표 들어와야 된다 예. 이렇게 설득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문을 했고. 열어줬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 네. 가운데 한 명이네요. 꼭 전해주십시오. 윤희석 알겠습니다. 대변인 꼭 전해주셔야겠네요. 예, 진짜. 예, 잘 전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약속대로 오늘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오셔서 예. 뭐 용기가 필요했습니까? 아니 아니면 그건 별로- 아니고요. 예. 예,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주로 파란색을 많이 그렇죠. 맸었는데 사실 남성들이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그렇죠. 메긴 하죠. 예. 매봤습니다 오랜만에. 예. 아니, 약속은 지켜야죠.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저 서영주 소장이나 나왔을 때 서로 상징색이 예. 저 붉은색, 푸른색인데 바꿔서 한번 착용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네. 이 3주 만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한동훈 대변인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한동훈 대표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SNS에 글을 올리고 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좀 어떤 반응이에요? 굉장히 그 속내를 좀 많이 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SNS엔 참담합니다라고만 예, 썼던데. 예. 그 당사자가 뭐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는 반응을 아끼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분 굉장히 충격 받으셨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도 많이 이걸 억제하는 거는 느껴졌어요. 예. 그 마음을 모두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시간 되면은 그 공판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한동훈 대표 반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의원, 네. 오늘 이 정치권의 제일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일 텐데 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헌정사상 뭐 처음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네. 오늘 시정 연설 뭐 분위기나 내용 뭐 어땠습니까? 이미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일단 그 728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라는 약간의 자신감 네. 그런 자평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낸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이제 AI라고 하죠. AI를 28번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고 내년 예산은 AI 예산이다. 뭐 그렇습니다. 예. 뭐 AI 관련해서 일단 10조 넘는 돈이 일단 지난해보다 아마 3배 정도 늘어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 자체보다도
전반적인 좀 오늘 상황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본회의장으로 이어지는 그 계단 앞에서 이제 상복 차림을 하고 항의를 하고 들어갈 때 사실 좀 격한 말도 나왔습니다. 검은색 뭐 양복이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스크하고 이제 격한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시정연설 중에서 조금 허전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본회의장 그렇습니다. 자리가 본회의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 그런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이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면서 이제 그 이른바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에 대해서 중단하라라는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과의 충돌이라는 부분과 함께 정청래 대표하고 오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시선을 의식한 행동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게 의장하고의 뭐 비공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 또 정청래 대표도 합류해서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오늘의 포토제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악수하는 뭐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를 하고 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뭘 보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되게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뭐 사진 준비돼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토제닉 하면서 그 올렸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끼워넣지 말아달라라고 여당이 요구를 했다는 거는 여당이 재판중지법 제안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막 얘기한 데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는 보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뭐 굴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 여당 내에서도 예.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건 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예. 자발적으로 주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까지 기자들 앞에서 강조했다는 얘기는 일요일에 네. 이 수석 대변인이 뭐 자기 생각 얘기했겠어요? 대표 생각 얘기했겠지? 근데 그 예.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께서 말하지 않아도 가려운 것을 내가 좀 이른바 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더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이제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또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또 쉽게 받아들여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각보다 정청래 대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그닥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박진영 본장이 그거는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 네네, 법사위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뒤따라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은 그 설명이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원들이 선도를 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다라고 우린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이 그렇게 강도 높게 나왔다는 건. 근데 이게 일일에. 전쟁에서 네. 선봉대장이 네. 치고 나가는데 뒤에 사령관이 내 명령 없이 치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선봉대장이 치고 나가면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네. 밴드도 쳐주고 대변인 논평도 내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뭐 그 논란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겁니까? 그 재판 중단법이요. 예. 뭐 그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선언을 안 해라 그러는데 선언했잖아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결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 그럼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을 한 거였다면 당연히 원내대표가 얘기하든지 원내 대변인이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선인데 원내대표는 아예 존재감이 없고 당대표의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죠. 당 대변인이니까 그 관계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해명이. 두 번째는 이 논란이 일어나면 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갈 거고 헌재에서 하나의 그라운드가 만들어질 텐데 굳이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또 민주당에서 이 재판은 중지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랑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이론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왈가왈부가 일어났던 거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각계 재판부에서 다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예. 헌법 그런데. 84조를 각 재판부가 다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넘어가는 건데 사법부에 특히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이 그 이야기를 꺼내고 또 사실 고등법원장이 그 이야기를 꺼낸 거는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질문한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상권 분립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역으로 왜 재판 안 하느냐. 헌법상 84조에서 재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재판하러 계속 압박을 하면서 정쟁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상황들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는 하자.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아 예. 그래서 사법개혁하려고 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완전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제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정연설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아마 국회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정연설 끝나는 장면까지 저희가 그 환담하는 장면은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좀 허전하군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 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류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최선호 의원, 예. 그 마지막 부분에 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이거 즉석에서 추가된 거라면서요. 제 입장할 때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 계단에서 그렇습니다. 예. 뭐 범죄자 예. 꺼져라 재판 받으세요 예.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격한 표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꾸는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 소회를 담아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저는 약간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도 들었는데 이랬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뭐 이제 전쟁이다. 5개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제 계속 그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여야 갈등 상황에서 되게 날이 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경계선을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런 형태의 발언 좀 씁쓸하다 이런 걸 담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참 허전하네요라고 짧게 얘기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웃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이라고 즉석에서 그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에 대한
뭐 아쉬움 이런 것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최선호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장면도 한번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본청 앞 계단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지나가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식 분노한다. 저 원래는 저 계단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걸어가 올라가면 바로 본회의장인데 거기를 막고 있어서 못 갔는데 꺼져라. 뭐 재판 받으세요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마스크 쓰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 나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네. 예? 바로 앞에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마 마스크 쓰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마 기자들도 누가 했는지 웬만하면 썼을 텐데 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꺼져라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전 장면도 있는데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마중을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큰절 한번 해라 가서 뭐 야유도 하고 아, 뭐 그런 예. 분위기가 쭉 이어지니까 그 100명 넘는 분이 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격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재판 받으러까지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뭐 어디로 가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오셨는데 제1야당의 의원들이 100명 넘게 모여서 저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걱정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주의자를 자처하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사실은 저런 장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안 온 것 아니에요 시정연설? 그 기억이 벌써 다들 오래전 일이어서 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불과 작년 시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 가면은 자기한테 좋은 소리 안 하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근데 뭐 사실 국회가 존중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또 통수권자로서 와야죠. 그죠? 와서 또 쓴소리도 듣고 하는데 그게 우리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국가 원수를 존중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나쳤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아전인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제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야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은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물론 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합니다만은 에이펙이라든가 주식 문제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야당의 논평이 뭐 어차피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마저도 생략돼 버린다. 원래 얘기한 대로 에이펙 나름대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야당이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건데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극렬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 자체가 아예 생략돼 버려요. 하지만이 없어요. 그냥 하지만 뒷부분만 나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국가원수고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국회를 찾아왔잖아요. 예산안 그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좀 국회에서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연설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꺼져라라는 얘기는 이게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쳤다고 지금 발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라도 되면 어떤 상황에 휩싸일지 모르는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 영장 청구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를 오시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대통령이 배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도 숱하게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도를 좀 많이 지나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야당이 그래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서는 국회를 찾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예의를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국민의힘에 뭐 지지하신 분은 충분히 국민의힘이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지지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도 같은데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오늘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이나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본회의 열었고 참석했고 와서 연설했고 사실 그 자체가 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쳤다는 건 내란 특검이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아까 최선호 의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안 왔다. 올해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을 했다. 이거 국민의힘에 좀 앞으로 두고두고 좀 부담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작년 얘기하시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작년에 오셨으면 똑같은 장면이 벌어졌을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막고 그만큼은 있고. 아니죠. 우리는 민주당은 아니 3년 전에 아니요, 민주당도 그때 했었어요. 그때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잖아요. 예. 안 들어가고 예. 피켓 시위도 예. 했습니다마는 꺼져라라는 쌍욕은 얘기는 하진 안 했다.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고 뭐 그런 게 이제 교대가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맞냐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났어요. 국민의힘에서 물론 국회에서 매일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굉장히 높아져 있겠죠. 그래도 시정연설에 참석을 하고 듣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훨씬 더 득점이 많지 않았을까. 제가 한가한 얘기한다 이런 지적을 듣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식의 야유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서 비슷하다. 뭐 양비론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상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50% 100%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러 왔고 그리고 민주당도 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마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수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래도 국회의 몫이라고 하는 특검에 의해서 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아는 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이렇게 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왜 우리가 불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저희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했습니까? 언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협력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어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분명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걸 특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그 영장을 받아들고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야당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쉬운 게 아니라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어떠한 이유를 댔는지도 다시 한번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자, 기억나세요? 저 작년 기자회견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달 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다시 들려드린 건데.
여기 왜 왔냐, 그만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김용민 의원이 했던 말이에요. 맨 앞줄에서 당시 초선 의원이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저희가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 오지 말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니까 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도 가셔야 오지 한다. 말라고 해도 가야죠. 가셔야 한다.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시정연설이니까 이 대통령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작용을 많이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작용을 많이 불러 일으켰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뭐 국민들이 할 거고 오늘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이 생각하고 뭐 항상 이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가다 보면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시는 분들대로 중간층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여당과 야당 뭐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다 축적이 되겠죠.